딱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종목 팟캐스트 시즌3의 23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근데 시즌3예요? 시즌3죠. 아, 난 왜 시즌2인 줄 알고 있었지? 시즌2에서 시즌3는 네. 훅 하고 넘어갔어. 그러니까 갑자기 시즌3가 됐어. 왜냐면 숫자가 많아지니까 네. 조금 없어 보여. 아. 시즌을 가끔 나눠줘야 돼. 그래서 언젠가 또 우리 시즌4로 또 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시즌4로요? 응. 언젠간. 언제 가야죠. 멤버가 이제 바뀌든가, 아니면 뭐 이러면. 우리 훈이. 근데 요즘 훈이가 너무 잘 나가서. 그러니까. 잘나가니 뭘 잘나가요 지금 죽겠는데. 아니, 소실 알고 보면 지금은 듣보잡 특집 시간이야. 네. 어떻게 두 번 연속 듣보잡을 이틀 치는지 몰라. 그러니까. 각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듣보잡 나중에 얘기하고. 네. 마이클리 이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입니다. 김성환 원장 몸은 좀 어떻게 좋아졌어요? 뭐 좋아졌는데 사람이 간사하잖아요. 약간 좀 괜찮아지나 싶으니까 또 먹고 싶은 거 먹고. 술이 땡기고. 근데 술은 좀 안 땡기더라고요 확실히. 진짜? 이제는- 그거는 너무 뒤어서 그래. 이제는 조금 다음날 너무 힘드니까 힘든 것도 있고. 아플 때 충격. 그동안 네. 제가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다 보니까 무섭지. 할 게 없어. 할 게 없다고? 아프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무실 주말에도 사무실 나오잖아요.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성격 정말 이상해. 공부하고 그래도 이제는 네. 제가 조금 그걸 좀 줄여보려고 하고 있어요. 괜히 맨날 나와서 주식 공부를. 네. 그냥 뭔가 이러다가 한번 저 주말에 런동에 한번 나왔다거든요. 네. 그냥 명동 가서 한번 구경하고 중국 사람들 어떻게 생겼나 뭐 보고. 네. 바람도 쐴 겸해서 갔다 왔는데 네. 혼자인데도 네. 이렇게 한번 주말에 한번 나가서 날씨 좋잖아요. 네. 한번 그냥 싹 돌고 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이제 주말에 네. 좀 한번 뭐든지 돌아다니거나 아니면은 그냥 한번 일본이나 한번 갔다 올까. 네. 일본이나. 네. 가서 좋지. 구경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저 스스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삶의 질. 조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삶의 질 안 높아져. 보아하니 저 친구가 한 일본 몇 번 갔다 오면 네. 보이는 주식이 나올 것 같은데 어. 저 친구가 하여튼 올해 내내 우리 훈이 가장께서 네네. 저는 하여튼 충격적인 걸 많이 들었거든요. 무슨 충격적이야? 특히 혼자 사는 사람 맨날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저는 여태까지 주식하면서 가족 얘기는 잘 안 건드리거든요. 근데 저 친구는 항상 자기 엄마 얘기하고 어머니 얘기하고 여동생 얘기하고 자기 일상을 얘기하네. 네네. 나는 남의 일상을 갖다 드리면서 뒷담화를 하는데 자기가 1년 동안 신용카드 쓴 거 내역을 뽑아보니 제일 많이 쓴 게 편의점이었다. 그런 건 충격적이었거든. 그걸 쓰면서 진짜 왜 그래서 주식을 안 사는지 진도 내가 보아하니 후회하죠. 일본 간 다음에 보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AK 네네. AK홀딩스 하면서 나중에 제주항공이 상장되잖아요. 그래. 그게 오를 것 같네. 왜냐면 특히 외국을 간혹 가다 가는 사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주 가는 사람은 처음엔 그러죠. 처음에는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처음에야 뭐 단체 여행 갔다가 그러고 그다음에 개별 여행 가는 거거든요. 네. 하다 보면 뭐로 비싼 거 살 게 어디 있어? 그냥 싼 거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면 뭐 이거 AK홀딩스나 제주항공 뭐 진해화가 됐건 뭐 이런 것들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좀 관심 갖고 일단 하여튼 저 친구가 인생이 바뀐다니까 한번 기대해봐야 될 거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날짜부터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13일이고요. 10월 13일 오늘 화요일이고요. 저희가 장 마감하는 시점에서 녹음을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각자들 어떻게 지냈는지 잠깐 얘기하면 연휴도 있었는데요. 이 교수는 여행 갔다 왔잖아요. 출장. 네. 출장 갔다 왔고요. 네. 그래서 지금 출장 갔다 느낌은 어때요? 출장 갔다 온 느낌은 사람들 없다. 사람들 없다. 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쇼핑하냐고. 블랙이고 나발이고 상관없더라. 그리고 할인해 주는 것도 없더라. 할인 관련주는 그때 오리온이었잖아. 오리온. 오징어 땅콩 2개.
두 개. 박스를 못 사고. 그게 전부였어요. 아, 그래 진짜 길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별로 없고. 그 전주에 워낙 많이 다녀서 그런 건가? 글쎄요, 그런지 네. 모르겠는데 내국인들에 대한 소비 활성화에 대한 좀 확실히 안 되고 있다. 네. 라는 게 좀 보입니다. 내국인들 소비 활성화에 대한 쪽은 네. 돈이 없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 확실히 안 되고 있는 게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예. 네, 이거 김성화 장관 연휴 때 저는 뭐 계속 있었어요. 계속 사무실에. 명동 한번 나가고 네, 전 사무실에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네. 공부하고. 책 읽고. 네. 또 책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저 친구가? 아니 책 그렇게 잘 안 좋아해요. 근데 네. 좀 그 전기차 한번 이슈, 폭스바겐 때문에 전기차 이슈가 터지고 나서 지금 읽는 책이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좀 오늘은 아마 그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책 얘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선수야. 폭스바겐 스캔들을 영화로 만들겠대. 샀잖아. 예? 판권 샀잖아. 아 그러니까. 그럼 누구한테 살 거를? 뭘 샀대는 판권이 거야? 어디 있을게? 아 책이 있겠죠. 책이 있으니까 샀겠죠. 어쨌든 간에 영화 만든다고 그러더라고. 역시 책이 빠르다. 있어요, 이게? 터진 지 얼마 있다고. 뭐 소리 됐건 뭐가 책이 됐건 간에 있어요. 뭐 책이 있으니까 샀겠죠. 난 제목만 봤거든요. 네, 근데 판권 샀다니. 아, 근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잘 만들 것 같아 또. 아 그러니까요. 저도 뭐 연휴 때는 특별한 거 없이 저는 항상 그 세상의 흐름만 네네. 어떤 흐름이 있을까나 이런 거 보는 거고요. 이번에는 또 그 연휴 때 저도 네. 막 조사해 보니까 예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전 상당히 걱정했어요. 지난번에 그 시진핑이 미국 갔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그 10명인가? 네네. 중국의 최고의 그 실력자들, 그러니까 돈 많은 애들 네. 시켜서 미국의 10명에서 원탁 회의를 했잖아요. 네? 아, 그런데 이번에 또 바로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번에 가시잖아요. 오늘 녹음하는 날 오늘 이제 오후에 출국하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13일이니까 미국 현지 도착하면 또 13일이거든요. 그래서 13일부터 16일까지 4박 며칠인가 뭐 이렇게 출장인데 그래서 재계 인사들이 어느 사람들이 가나 이런 데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얘기를 잘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나오자 단편적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공개를 했네요. 미리 공개해갖고요. 166명이 이번에 갑니다. 그리고 사상 최대.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2013년에는 51명이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3배나 가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처음으로 이제 미국 갔을 때 그때도 저는 그런 거 항상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인데요. 그때 보면 이제 YG가 갔고요. SM 나간 거 YG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선방할 때 다 갔어요. 주요 엔터 회사들이. 그러면서 그 당시가 막 붐이 있을 때요. 그때가 공교롭게도 그 싸이 있죠. 싸이가 떴을 때거든요. 그래서 네. 그 파리의 무슨 광장에서 거기서 싸이도 오고 그 누구죠? 그 SM은 누가 그 SM은 슈퍼주니어 나와서 그냥 한류 팟 그 공연했어요. 그러면서 그때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때가 K-팝이란 거가 그 해에 웹스터산에 들어갔어요. K-팝. K-팝이란 게 그때 된 거예요. 그때. 그 전에도 있었지만 K-팝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쓰게 된 게 그때거든요. 그때 다 갔고요. 그래서 그때 그때 YG 많이 올랐죠. 그 당시에 그런 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대통령께서 베트남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미리 알았던 놈은 샀다고 보거든. 근데 나중에 안 쓴 놈 뒤쫓았는데 한세 시럽이 그때 많이 올랐어요. 그때 한세 시럽.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지금이야 또 좀 올라가지만 작년 2년 동안 재미없었던 거가 이명박 대통령 막판에 그때가 이제 저거야 전기차 해갖고 LG화학이 공장 지었을 때거든요. 네네. 그때 LG화학도 가고요. 지난번에 박북경인가 작년인가 대통령 갔었을 때 또 현대자동차 공장 갔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하여튼 166명이 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누가 가나 이런 게 찾아봤더니요. 딱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코롱생명과학 이런 거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네. 딱 거기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이고요. 코롱생명과학, 바이로메드, 뭐 많더라고요. 바이오 기업도 많이 갔더라고요. 바이로메드도 가요? 네, 바이로메드. 이미 가 있는 거 아니야? 진짜. 가 있는 거 아니야? 이 미국에? 아니 그게 아니, 아니라 아니. 사절단, 네, 사절단이 공식 수행단이죠. 공식 수행단. 네. 뭐 현지에서 만나겠는데. 아니 많이 가요. 근데 그거 보면 이제 다 잠시 시간 되면 얘기하겠지만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아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있어서 좀 그런 거 좀 했고요. 일정 그런 거 있잖아요. 일정이 어딜 가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관심 있게 좀 봤습니다. 그럼 뭐 잠시 후에 이슈 시간에 잠시 얘기하면 되겠고요. 시장이 오늘 이제 막판에 보니까 이제 코스닥 이제 보아 코스피가 최근 4월 계속 올라가서 오늘 좀 쉬는 분위기. 반대로 코스닥은 재미없다고 오늘 좀 조금 안정세 볼 것 같은데 종목은 오히려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시황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김성 과장부터. 더러운 시황입니다 지금. 더러운 시황이 더러워. 그런 거는 진짜 시장이 더러워요. 자기가 관심주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게 진짜 더럽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지금 쪽에 계시는 현업에 계시는 분들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그 올해 네. 올해 시장을 한번 제가 딱 훑어볼게요. 네. 1월 달부터 화장품이 삼성 LNS를 중심으로 해서 갔었죠. 그러면서 같이 간 게 K푸드, 음식 업종이 그때부터 같이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2월 달부터 시작하는 게 건자재 쪽이 시작했고요. 3월 달부터 제약바이오 컨텐츠 중국 소비가 움직였어요. 그게 6월, 7월까지 가다가 네. 5월 달로 6월 달에 원익 아이피스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들이 살짝 반짝짝 많이 쳤어요. 네. 2달 좀 더 가나 싶더니만 바로 꺾였죠. 7월 달에 제약바이오 찍고 와서 꺾였어요. 중국 소비 7월 달에 꺾였어요. 음식료 8월 달에 꺾였어요. 건전지 8월 달에 꺾였어요. 컨텐츠는 그나마 조금 버텨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7월, 8월 달에 3월 인터넷이 올라왔어요. 근데 3월 인터넷 또 지금 길어야 2달? 네. 그러다가 또 꺾였어. 그러면서 8, 9월 달에 삼성페이가 또 반짝하더니만 또 네. 꺾였어. 네. 이게 뭐냐면은 네. 차기 주도 업종이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길을 못 가고 너무 급하게 시세를 내고 급하게 꺼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맞아. 조루. 그러면서 7, 지하철에 8월 써 있잖아. 조루 방지약. 그러면서 7월 달부터 움직였던 게 자동차가 7월 달부터 움직였고요. 네. 8월 달부터 삼성전자가 움직였고요. 네. 9월 달부터 조선 철강 기계 건설 시클리컬 얘네들이 움직였고요. 그러니까 성장주 혹은 중소형주 쪽에서는 이렇다 할 주도 섹터가 없는 상황에서 이름도 모르는 듣보자 잡주들이 뜬금없이 상한가라고 난리치는 뉴프라이드가 오늘 상한가고 오픈베이스가 얘는 왜 상한가 간 거야? 갑자기.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자기도 듣보잡을 여러 번 얘기해놓고. 아니 근데 저는 제가 말하는 그거는 듣보잡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거죠 다. 이래 자기가 말하면 숲소리, 남이 하면 듣보잡. 근데 제가 한 게 뭐 있었죠? 듣보잡? 뭐야? P&E도 듣보잡이지. 네, P&E는 실적이 나온 거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지난주에 최고였지. 시가총액. 한양이. 근데 P&E는 걔 섹터가 있잖아요. 2차 전지라는 섹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뭐 뉴프라이드나 뭐 오픈베이스나 뭐 푸른 기술? 네네. 뭐 아무튼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름도 예쁘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500억 미만짜들이 상한가 가는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P&E도 시가총액 400인가 600억이었어. 자기 말할 때. 걔는 지금 1,000억 찍고서 지금 800억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자기가 얘기할 때 400억인가 500 안 됐지? 그 숫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찍어보면 알잖아요. 아, 그렇지. 인정해주자고. 아무튼 간에 이제 P&E 같은 경우는 섹터가 있잖아요. 2차 전지라는 섹터가 있는데 있지. 제가 말한 종목들 있잖아요. 상한가 가능한 종목들 보면은 섹터가 없어요. 왜냐면은 시장이 나가려 그러면은 주도 섹터가 잡혀지고 주도 섹터가 나와야지 그 상에서 파생되는 낙수 효과가 나오면서 같이 시장 이끌어갔는데 그게 없고 그냥 개별주들이 그냥 이상한 애들이 상한가더라고. 야싸 이때라 싶어가지고서 그런 분들이 지금 9월 10월 달에 진행이 되니까 자 낙폭과 때 조선 철강 기기건설 자동차 삼성전자가 올라오니까 지수는 200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코스닥 시장은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제약바이오나 이런 쪽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니까 지수는 잡아줬어 지금. 그런데 더 뻗어나가지를 못하니까 되게 시장이 지금 들어온 거지 지금. 차라리 지수가 작살나면 그냥 그런 것도 하는데 이거는 지수는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중소형주들이 뻗어나가지를 못하니까 이게 실적이 있어도 못 뻗어나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애매해지고 되게 힘든 구간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이거를 이거 진짜 기존에 뭐 물렸던 뭐 수익 같은 거 다 정리하고 지금 조선철강 기계건설 자동 삼성에 따라 붙어? 라는 생각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근데
그렇다면은 지금 보면은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기계, 건설 시장 다 이끌어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얘네가 어떻게 주도업종은 한 섹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견디지 못한 상황에서 이거를 만약에 진짜 하다가 다 정리하고서 했는데 그게 만약에 또 엇박 나버리면 그게 완전 멘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똑같이 하는 고민이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시장이 진짜 막말로 여기서 막 정말 힘들다, 더럽다, 대응하기 힘들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런 상황이 지금 뭐 팩트고요. 지금은 팩트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오죽했으면은 더 뭐랄까요 조금 듣보잡. 가끔 네. 오늘도 솔직히 듣보잡 하나 매매했어요. 듣보잡. 네. 듣보 선생님이야. 왜냐면은 듣보 김성훈. 오죽 시장이 이러니까 가기는 달라. 다른 듣보지.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른 듣보. 시장이 이러니까 그냥 한번 듣보 매매를 했는데 지금 다른 애들은 개듣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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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듣보. 아무튼 그런 상황이야 지금 현재. 그쪽은 개듣보 잡. 네. 여기는 듣보 우량주. 자기는 뭐야? 나는 그냥 듣보. 이쪽은 듣보 우량주. 듣보 력. 그러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우량주. 지금에서의 네. 질문은요 네. 너무나 명확해요. 네. 대형주 갈 거야 지금이라도 네. 어떻게 할 거냐, 중소형주는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네. 이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좀 얘기를 하면 저는 이상하게 시장이 어렵다는 생각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이래서 또 제가 욕을 먹잖아요. 저는 시장이 나름 명확하게 항상 보이는데요. 물론 안 보이는 날도 있는데요. 요즘은 시장이 너무나 명확해요. 딱 오늘도 또 한 번 확인했는데요. 저는 시장은 아까 말한 데 다 맞아요. 다 동의하는데 최근의 흐름은 현대차를 비롯해서 현대차가 이제 얘기한 대로 먼저 좀 움직였잖아요. 이게 12자부터 찍혀갖고 17까지 본 거잖아요. 16분가 뭐 이렇게 보고 왔고요. 그다음에 먼저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삼성전자가 또 슬슬 움직였고 실적 발표서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부류가 우리가 얘기하는 낙폭 과대주, 장기 소외주의 순환. 그 순환 사이클은 어제 그제로 해갖고 다 끝났다고 있어요. 일단 한 판은 돌았다. 돌았죠. 네. 그래갖고 어저께 증권주, 은행주까지 네. 해서 다 돌았고요. 철강주, 해운주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장기 소외된 것이 어떻게 분류됐건 간에, 그러니까 뭐 글렌코일이 어떻게 되건 간에 다 어떻게든 한번 돌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굳이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지금은 3분기 실적인데, 3분기 실적은 이게 보면 상당히 숫자에 어떤 마법에 빠져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딱 이거죠. 지금 현대차가 지금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 해서 2% 정도 컨센서스가 상향됐어요. 네? 상향됐고요. 삼성전자 깜짝 실적이 나온 거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환율 때문에 그렇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부분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리고 여기서도 얘기했다시피 6월 말 대비 9월 말까지요. 그 당시가 1114원 뭐 정도였어요. 6월 말이요. 이제 9월 말에 1180 몇 원까지 갔어요. 이게 거의 이제 1200원 직전까지 갔다가 마감 날이 아마 1180 몇 원에 그날 됐대요. 그걸 계산해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6.5%가 상승했습니다. N달러가 N1 제정 환율이라고 하죠. 그럼 8.5% 정도 올라갔어요. 당연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온전히 원달러 영향이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경쟁 상대가 있기 때문에 원달러, N달러를 이제 같이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사실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냐 보면 답은 명확해요. 뭐냐면 지금 우리 이번에 실적 나온 거는 원화 기준이잖아요. 원화가 얼마 늘어났다 얘기는 하는데, 그거 혹시 김성환 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달러 기준으로 하면 이 매출도 늘어난 거 없고요. 이익도 늘어나는 거 없는 거 아세요? 네? 달러 기준으로 보면? 글쎄요. 네. 이번에 달러 3분기 실적이 이번에 달러요? 3분기 실적을 지금 원화로 하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걸 달러로 바꾸면 늘어난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그건 뭐냐? 실제로 보면 원화로 보면 착시 현상은 좋아졌는데 달러로 보면 좋아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동차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린 거가 이거는 착시 현상이고 착시 현상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건데요. 지금 보면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좀 버티고 있는 거, 좀 외국인이 사는 거는 어찌되었건 간에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지금 달러 강세가 주춤해져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의 시기적 지연 이런 것들에다 놀라,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의 주춤,
바로 이것이 상대적인 원화의 강세 쪽으로 가져왔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나라가 여타 이머징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가 S&P 신용등급 상향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최경환 부총리의 혁혁한 공 그죠? 우리 정부 여당의 혁혁한 공 이것 때문에 신용등급이 올라갔고요. 그것 때문에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 들으신 분이 인정하건 안 하건 간에 우리나라의 지금 CDS 프리미엄이 좀 줄어들었어요. 낮아졌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효과 난 정도 난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럼 역설적으로 뭐냐? 실적이 아니면 이건 원달러의 착시현상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어저께 현대차가 좀 약하다가요. 현대차가 요즘 어제 그제 좀 약했잖아요. 오늘 수급 반등하는 거 딱 하나잖아요. 오늘 원달러 일이 아침에부터 있고 7원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상 이하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잘못하면 지금 외국인이 살지 모르겠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다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각대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 즉 워낙 강세가 10월말까지 진행돼서 이게 1140원에서 1190, 80원 사이가 지난 2분기였는데 이 중심점이 내려온다. 예를 들어서 지금 1140원에서 5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130원, 40원 쪽으로 연말까지 훅 안정되잖아요. 그럼 이건 3분기 실적이 좋아진 거가 다시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금은 전형적인 환율 플레이 시장이다. 실적 3분기는 딱 환율 플레이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환율 지금 또 떨어져 워낙 강세로 개파랑 출발해서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떨어졌다가 원달러 떨어졌다 오늘 다시 올랐잖아요. 원달러 환율을 보면 올랐잖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올라가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 내려가면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또 빠르게 내려가니까 이제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철강주 이런 거는 원달러 내려가면 좋거든요. 원화 강세되면 당연히 철강석이라든가 고철 가격 이런 거니까 좋고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너무 펀더멘탈이 어째 되네. 뭐 자동차가 현대차 쥐뿔 잘 팔리는 것 없다 그냥. 현대차 실적 그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기대해봤자 가짜라니까요 내 말은. 왜냐면은 저도 들은 게 있는데 막상 애널리스트 쓴 거 보니까요. 소신 있는 애널리스트는 아예 그냥 딱 바로 이번 3분기 실적 별로 안 좋을 거니까 딱 중립으로 딱 한 애널리스트 있더라고요. 용감하네. 이런 얘기들이 돌았는데 그걸 갖다가 바로 레포트로 대놓고 쓰지는 않고 3분기 실적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 뭐냐면은 자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게 나와서 야 환율 효과가 있구나 라고 해서 대형주로 갔는데 만약에 여기서 현대차가 어닝 쇼크 나면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대형주 다 작살나면서 다시금 중성주 확 돌아갈 수도 있어요. 진짜 만약에 얘기하는 대로 어닝 셀크가 나오잖아요. 그럼 정말 족같은 경우가 나오는 건가? 왜냐하면 지금은 어찌되었건 간에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좋아진 거잖아요. 그럼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딱 일본차 대비 딱 8%가 좋아진 거거든요. 그 2분기 대비 3분기의 가격으로만 딱 보면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10원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원달러 환율 쓰고 날 때 이거 매출 1,500 늘어나는 회사거든요. 영업률은 한 0.1% 정도 좋아 뭐 이런 효과가 있는데요. 그러면 정말 진짜 개박살 나죠. 근데 저는 제가 지금은 애널리스트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이렇게 나빠질 원화로 보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실적은 그렇게 쇼크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친구들 말한 대로 그 실적이 안 좋으면 이건 정말 희망이 없죠. 자동차는 희망이 없죠. 진짜 어려운 거죠. 그러면 빨리 전기차 해야지. 전기차가 낼 건 먹고 간에 그거는 정말 어려운데 이제 최근에 어떤 흐름 보면 어떤 자동차는 사는 사람이 사긴 사잖아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럼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저는 하여튼 환율 플레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시장 이 교수 어떻게 봐요? 저도 뭐 크게 다른 거는 없는데 시장에 대한 흐름에서 굳이 지금 보게 되면 그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만한 상황에 대한 쪽은 아니다. 다만 이제 오늘 원자재들 끌어주고 그 스탠리 피셔가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쪽 연내 안 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뒷말은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원문을 이렇게 우리가 안 보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언론은 지네가 쓰고 싶은 얘기만 골라서 써. 해석이 되는 것만 썼죠. 거기서 뒤에다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이제 그 연준 의원들의 생각은 연내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빼놓고 뭐 금리 인상을 안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로 막 쓴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낙폭과대 순환매, 그 다음에 환율 효과 이런 거에 의한 저 PBR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한국
그 한미약품, 한미약품 말고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주의가 시가총액이 33조예요. 네네. 합의로. 네네. 근데 지금 포스코가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네. 조선 업종을 예를 들어서 철강 업종을 보자고요. 포스코가 지금 보게 되면 16조거든요. 현대제철이가 얼마냐면 현대제철이가 7조입니다. 둘이 합쳐봤자 25조예요. 그러면 고려 아연까지 써갖고 고려 아연이 10조거든요. 요거 다 합쳐봐야 요거 합쳐봐야 세 개 합쳐봐야 아모레하고 아모레퍼시픽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거의 비슷해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만큼 많은 사람이 쓰는 거죠 상품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포스코가 적자를 내면 PBR 0.4배 받을 수 있죠. 근데 적자가 아니잖아. 솔직한 얘기로 적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자라면은 그게 좀 말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적자가 아니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반등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고포주가 이제 실적 발표 구간에서 좀 불안한 거예요. 고포주가 불안하니까 고포주 좀 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PBR주로 이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현상,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흐름은 실적 발표 때까지는 지속이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때까지는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좀 얘기 좀 우리 조금 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요. 이번에 하여튼 글렌코어가 세계 최대 광산업체잖아요. 뭐 이제 아연 감산을 발표했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래갖고 이제 전 세계 이제 상품 가격에 반등에 또 하나 1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 상품 가격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유가도 오른다, 어쩐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뭐 금도 오른다, 막 다른 얘기하는 주장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글렌코어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면 큰일 나죠. 정말 큰일 나죠. 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도 사실 리만 브라더스 하나 자빠진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결제 상대방에 대한 불이행 이게 지금 문제니까 리만이가 하나 자빠지니까 그와 관련된 상품 갖고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지급 불이행이 되면서 작살이 나듯이 글렌코어가 전 세계 1위 업체란 말이에요. 얘네가 어디도 인수하려고 그랬었냐면 저기 어디야 리오틴토 그것도 뭐야? 리오틴토 호주 철광석 회사인가요? 그 브라질인가 호주인가? 리오면은 호주 아닌가? 근데 거기를 아니 그 브라질 아닌가? 그 브라질 철광석 회사도 인수하려고 그랬었어요. 얘네가 브라질 맞네. 리우 들어간 거. 리우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전 세계 2위 철광석 회사인 1위 철광석 회사인 이거를 인수해 버리려고 그랬거든요. 작년에. 근데 이게 유가가 꺾이면서 그냥 착살이 난 거예요. 그 포지션이.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 글렌코어가 자빠지게 되면 글렌코어가 자빠지게 되면은 관련된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전부 다 위험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2의 리만 브라더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자빠지게 되더라면. 근데 어저께 이제 글렌코어가 시장에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건데 글렌코어가 자빠지지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글렌코어가 자빠지지 않는다라면은 현재 뭐 시장에 대한 쪽에서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과정 이 정도로 좀 보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글렌코어를 갖고서 지금 뭐 그 크게 미리 우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자빠지면 도망가자라는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질 때 보면 글렌코어가 빠질 때 많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글렌코어가 이제 요즘 이제 그 저거 문제되니까 바로 원자재에 대한 얘기 미친다는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분의 제가 이제 말씀 잠깐 이제 주워들은 얘기 해드리면 저는 미리 말씀은 저는 그분의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요. 다만 글렌코어의 감사부터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글렌코어가 감산해갖고 좋아질 거는 경쟁사밖에 없다. 경쟁사가 줄이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각종 원자재나 이런 것들 그런 주장도 있다. 그래서 그게 그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회복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란 얘기. 그런 거에 대표적인 쪽으로 가는 거면 골드만삭스가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고요. 유가에 대한 궁금한 점도 많은데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UBS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70 간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반대편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완전히 수급이 깨끗해졌다,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그 쉘가스가 전년 동기 대비 생산 증가율이 한 4개월째 마이너스 났어요. 유정뿐만 아니라 유정의 감소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그런 그 쉘가스의 생산량 자체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증가율 자체가 많이 다운되거나 오히려 감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런데다가 한쪽에서 오페크가 내년에 이제 다시 힘을 찾는다, 정상된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런 주장도 있는 반면에. 냉정히 보면 유가가 우리 이제 자꾸 우리 안만 보고 주가만 보잖아요.
주가만 보고 뭐 우리 안에 뉴스만 보니까 온통 지금 관심 국정교과서잖아요. 국정교과서 아니면 뉴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면 지금 유가만 보더라도 말이죠. 전혀 다른 주장도 있어요. 지금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가 어쩌면 저도 거기에 동조하는데요. 시리아 있죠, 시리아. 러시아가 시리아 공습했잖아. 그때부터 올라갔다는 거지, 그러면. 네? 그러면서 이제 중동의 위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디더라? 영국 비행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네. 영국 항공사랑 유럽계 항공사에서는요. 네. 이라크 쪽에 시리아 쪽에 네. 항공 금지했어요. 항공 비행 금지. 네. 왜냐면 작년인가 러시아에 갖고 어디가 쏴갖고 말레이시아 비행기 하나 떨어졌죠. 그러니까 누가 쐈는지 모르고 아직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라크 상공, 시리아 상공에 지금 시리아는 워낙 잘 안 됐고 이라크 상공에 지금 정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위기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기감 때문에 올랐다는 주장이 있다. 그래서 근데 어찌 보면 그런 조장 저도 뉴스를 들어봤는데 맞을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니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단 참고보시고 하여튼 원자재, 유가 프로그램 원자재 그리고 이머징 마켓 그리고 중국 그런 한쪽의 흐름 그리고 글렌코일의 한쪽의 흐름 반대되는 주장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하여튼 금리의 상승 여부가 결국은 미국의 달러의 강세 주춤 여부. 그래서 달러가 잠깐 주춤 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1,000원까지 넘어섰던 원엔 저렴한 연사 다시 970, 85 정도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같은 흐름으로 글로벌 시각도 가지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맞는 건 없고 균형감을 갖고 좀 보셔야 되겠다. 지금 온통 본인 갖고 계신 주식만 보고 예를 들어서 그거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국정교과서가 이슈가 아니라 주식은 전혀 다른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게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일단 보셔야 되겠고 말이 나온 김에 아까 얘기 나왔는데 오늘 급한 얘기니까요. 그거부터 좀 봐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거 좀 말씀드릴게요. 한미 정상회담은 166개 경제인이 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배 정도가 가는 경우인데요. 이게 상당히 항상 보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난번부터 이번에 안종범 경제속이라는 분이 친절해요. 미리 다 얘기합니다. 경제 효과에 대해서. 예전에 이걸 잘 안 했어요. 저는 이거 유심히 보는데요. 근데 보면 딱 얘기한 것들이 딱 있어요. 항공우주, 엔지니어링, 바이오, 에너지 산업, 최첨단 분야 협력 강화 등을 한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정치 문제를 보면 북핵 문제 있고 한미 간의 관계 격상 어디까지 갈지 몰라. 이미 천차까지 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얘기를 보면. 근데 보면 재미나는 거가 14일 날 첫 번째 이번에 공식 방문이 나사에 갑니다. 나사. 이게 핵심이에요. 나사에 가는 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마 처음 가실 거예요. 그래서 방문하면서 우주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근데 보면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행사가 한미 첨단 산업 파트너십에 갑니다. 포럼이 있고요. 그 다음 날은 한미 재계회니까 일반 얘기인데 한미 정상이 그 다음에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관심 포인트는 이제 우주 항공 분야가 있어요. 그래갖고 오늘 또 우주에 가 있는 우주인이랑 화상 통화 이런 이벤트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건 뉴스에 오늘 나왔는데. 그리고 있고 우주 개발하고 국방 산업 관련된 거 그런 것들 이슈가 여전히 있겠고요. 거기에는 보면 당연히 우주 개발이란 거가 마션 보신 분 계시겠지만, 마션 보신 분 계시겠지만, 2030년에 이제 생활 기지를 구축한다잖아요. 거기 우리나라가 할 건 없겠으나 어떤 우주 관련된 것들. 그런데 이번에 달랑 여기에 우주 개발로 가는 거는 워낙 큰 것들이 가기 때문에 딱 여기는 한진그룹과 하나그룹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분류상으로 보면 규정으로 보면 분류된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의외로 깜짝 놀랄 것이 뭐냐면 IT 정보 분야가 36명이 제일 많아요. IT 정보 보안 분야, 정보 보안.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기업은 여러분들이 뭐로 찾으시면 되겠냐면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셔 갖고요. 이번에 협상 수행단 명단 보면 쫙 나옵니다. 160명에서 알기 좋게 분류까지 해줘요. 분류. 그래서 꼬리뼈 달아드렸는데요. 그래서
물론 이건 제가 혼자 찾아낸 거예요. 제가 이제 듣보잡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듣보잡 모르지만 제가 짝 봐서 상장사였던 것 같은 거 추렸는데요. IT 정보 보안 회사들합니다. 제가 아는 거는 파수닷컴, 이글루 시큐리티, 골프전 유원홀딩스. 골프전 유원홀딩스 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IT 정보 보안으로 분류됩니다. 이 회사가요. 그러니까 산업부 분류로. 전기전자에는 크루셜텍과 ED가 들어갑니다. 여기요. 네. 그리고 보건의료에는 말이 들어갑니다. 여기 바이오메드, 코롱생명과, 메디포스트, 고령이, 한미, 녹십자. 그리고 에너지 철강에서 신성솔라 에너지. 그리고 기타가 어떻게 안 돼? 대신 직원 들어갑니다. 난데없이. 그 대신이 왜 들어가? 몰라 나는. 몰라 들어갔고요. 뭐 은행은 이제 KDB 산업은행 회장 뭐 이런 게 들어가요. 그리고 또 여기 큰 회사는 일부러 안 적었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이버 대표 이런 걸 가거든요. 이런 게 일단은 참고하시면 되겠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벤트가 나올지는 이거는 대통령의 행사이기 때문에 다 그 보안이잖아요. 정말 보안이기 때문에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이벤트가 나오고 무슨 여기서 갑자기 보안 관련 기업에 뭐 무슨 합의서로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보안에서 엄청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은근히 그리고 이성에서 얘기했던 거 있죠. SK 뭐 앱틱스? 뭐? SK에서 보안 관련 회사 있다 그랬잖아. SK 뭐 있어 그것도 이것들은 걔네들 관련주요? 아니 상장사 아닌데 SK 그룹에 보안 담당하는 회사 있다 했잖아요. 원스가 얘기할 때 윈스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 회사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것도 정보 하나가 상장사가 아닐 거예요. 상장사 아니고 안랩하고 윈스 총 4개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 하나가 아니라 안랩 윈스 뭐 있어요. 뭐 있지? 그 회사 들어가고 그런 게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모르겠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먼저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슈 한번 어떤 거 좀 보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 좀. 저는 요즘 공부하는 게 태양광이거든요. 네. 전기차랑 태양광이에요. 네. 일단 전기차는 대세가 될 것 같긴 해요. 전기차는 대세가 될 것 같고요. 네. 워낙에 장점이 많으니까 전기차가 깔 게 없어요. 근데 하나 있어요. 유일한 단점 하나 있어요. 기존의 전기차의 단점은 2가지였거든요. 배터리 가격이 비싸다. 두 번째는 충전소 인프라가 적다. 2가지가 단점이었는데 지금 첫 번째 배터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확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가격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떨어진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괜찮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는 어느 정도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충전소 인프라 문제인데 지금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에 가보신 분들 얘기 들어봐도 테슬라는 이미 한번 중단했잖아요. 자기 충전소만 쫙 집어가지고서 가면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중단에 성공했었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부 쪽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밀어야 되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가지고서 전기차 관련해서 뭐 하나 딱 보고 와야 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전기차 편하군요. 박근혜 미세요. 테슬라 한번 방문해야 돼. 제가 볼 때는 스페이스 X를 가면은 테슬라 가고 나사 갈 때가 아니네 지금. 그러니까 나사가 빠져갖고 이것들이 가서 그 앨런 머스크 만나서 앨런 머스크가 한 사업 3개 했잖아요. 테슬라 갔다가 솔라시티 갔다가 스페이스 X 다 멋이 들었다가 와서 요즘 최고의 하이프로프인데 가서 그리고서 우리나라 사람들 까야 돼요. 이제 뭐하냐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공인중소도 아직도 안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전기차는 대세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타본 사람이 테크크런치나 컨슈머 리포트에서도 뭐 99점이잖아 지금요. 105점이 나왔잖아 지난번에. 100점 넘은 걸 나왔죠. 그러니까, 사상 처음으로. 이게 이제 더 이상 이제 깔 수 100점이 넘어? 지난번이니까 105점이라고 뉴스 크게 났잖아. 전기차를 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깔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인프라에 관한 문제고 정부 정책에 관한 의지의 문제고 그러면 이제 세수에 대한 부분들이 얽히니까 그런 어떤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 내연기관도 아니니까 뭐 킬로와트당 얼마나 생각하면 이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속도의 문제는 있겠지만은 이제 전기차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니냐 다를까 전기차가 진짜 친환경이냐라는 또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화석연료 떼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이제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만 못 느끼고 있는 거였지. 지금 그 미국 쪽이나 독일 쪽의 태양광은 이미 뭐 난리 났던데요. 이미 돌아서가지고서
솔라시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미 그쪽에서는 이제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에 이제 그 제도적으로 잘 정비가 돼 있어서 물론 네. 주마다 다르겠지만은 이미 깊숙이 침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독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하루 발전량의 전체로 100%였다가 태양광 풍력이 담당했대요. 네. 맑은 날에는 날씨가 좋을 때는 태양광이 전체 발전량의 35%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이미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제 검증이 됐고 네. 침투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태양광도 기존에 단점 두 가지였잖아요. 비싸다, 네. 효율이 안 나온다. 그런데 이미 폴리실리콘 가격이 작살났잖아요. 네. 작살나면서 비싸다 되는 부분들은 이미는 이제 의미가 없어버렸고 다만 두 번째가 이거였어요. 초기 설치하는 초기 투자비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솔라시티가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솔라 리스가 있고 솔라 리스가 있고 솔라 PAA가 있어요. 솔라 PPA. 이게 뭐냐면은 PPA가 뭘 주냐면 솔라 파워 퍼체이스 어그리먼트. 뭐냐면은 쉽게 아무도 아니에요. 그걸 쉽게 얘기하지. 좀 더 안 쳤거든. 그러니까. 산업이 네.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요. 페널티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네? 아니. 아니야 다른 거야? 산업이 네.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요. 네. 금융이 들어가야 돼요. 금융이. 현대카드가 뭘 켰어요? 현대캐피탈 컸잖아요. 그렇죠. 현대캐피 뭘 컸어요? 자동차 팔고 살아.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저도 첫 차를 갖다가 산타페를 갖다가 현대캐피탈에서 개우하고 오잖아요. 진짜. 단지 돈만 이자만 내는 거지. 네. 결국 뭐냐면은 그 태양광도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스러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거 갖다가 솔라리스나 솔라 PPA가 뭐냐면은 방식은 다른데 저기 설치를 해줘. 해주고서 솔라 PPA는 설치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갖다가 싼 값에 너네들이 사가라고. 그렇죠. 예, 예. 솔라리스는 그냥 말 그대로 초기를 해주고서 그냥 우리 렌탈 개념이에요. 렌탈 개념 한 달 월 정액을 얼마씩 내고서 시간이 지나면은 비대 3년 지나면은 나머지 모자란 금액 내고 가져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져가요. 예, 예.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면은 쉽게 설치를 해서 서로 고객권 태양광 쪽 업체도 윈하고 금융업체도 중간 금융업체 윈하고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지금 미국 쪽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의 대부분이 이제 그런 리스크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지금 급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태양광은 초기에 들어갔을 때 진입장벽이 비싸다는 것과 초기 설치 투자 비용이었는데 이것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급속하게 태양광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못 느끼잖아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한전에서 또 법이 웃긴 게 뭐냐 우리나라가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그걸 내가 못 써. 한번 한전 갔다 와야 돼. 한전 갔다 와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한전에서 그리고 옛날에는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하도 이렇게 인기했을 때 발전량이 얼마만큼 신재생 에너지를 써라라고 하니까 그 당시 한전에서 좀 비싸게 써줬거든요. 요즘은 또 잠잠해지니까 한전에서 잘 안 써줘도. 남아돌니 또 전기가 남아돌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런 거 흐름 자체가 전 세계가 그렇게 간다라면 우리나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즉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이 결국 이제는 중앙 공급식, 오펙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쪽에서 이제 분산 전환이라고 하잖아요. 각 가정과 기업들에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내가 쓸 건 쓰고 남는 거는 모자란 남는 건 보내고 모자란 건 가져오고 그래서 최대한 전기 에너지에 대한 공급과 수요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갖다가 맞춰가는 것 그런 부분들이 이미 전 세계 패러다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잖아요. 그리드 페리티가 뭐냐면은 원유를 떼서 화석연료를 떼서 만드는 전기의 생산 단가와 태양열을 갖다가 가지고서 만드는 생산 단가가 같아지는 게 그리드 페리티인데 이제 그만 다 이미 지난 선진국이 맞춰졌고 우리나라 이제 떨어져 있지만 이것도 결국은 줄여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태양광도 좀 유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